네, 짧은 동영상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틱톡. 이거 중국 회사가 만든 건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스파이 앱이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퇴출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릴스, 네이버의 블로그 모먼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짧게 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숏폼 영상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박사님도 혹시 틱톡 좀 하십니까? 네, 하긴 하는데 아, 중독성이 있어서 네. 올리진 않고요. 보는 거죠, 주로. 그런데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5분만 봐야지 하다 보면 50분 지나고 있고 10분 봐야지 하면 1시간 반 보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요즘 들어가서요. 네. 중독성이 되게 심합니다. 네.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계세요? 저에게 맞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휴대폰에 어떤 꿀팁도 나오고 그리고 춤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섞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강 박사님이 그 춤을 추시는 모습이 그 연상이 돼서 강 박사님 오시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틱톡 중국 기업이 만든 숏폼 플랫폼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쇼트라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릴스라고 있는데 동일한 건데 보통 15초 정도 요즘은 3분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15초로 짧게 특히 립싱크 유명한 노래에 입을 맞춰서 노래는 그쪽에서 하지만 네. 입만 우리 움직이고 또는 춤을 추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코미디 형태도 있고요. 정말 꿀팁 같은 이런 노하우도 있고요. 대단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고 또한 틱톡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이펙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몸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갑자기 그런 그림이 그리면서 내 얼굴이 막 커진다든지 네. 시작해서 다양한 재미난 이펙트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폭발적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성장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정도의 확산력을 가졌던 앱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앱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틱톡 접속을 차단하는 나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인도 있었죠. 그렇죠. 스파이 어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퇴출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스파이 어플 논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것은 이제 가장 크게는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들 우리 하웨이 사태에서도 봤던 것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연장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입니다. 이 부분들이 갈등이 나와서 실제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있었던 다음 날 인도 정부는 이 틱톡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고요. 물론 틱톡 자체도 이번에 영국에서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오용했다라는 남용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방통위에서도 한번 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혀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실 유튜브 이런 데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중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또는 인도와 중국 간의 이런 갈등들이 누적되면서 대단히 정치적인 어떠한 나쁘게 표현하면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갈등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로 놓고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스파이 어플에다 이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0년 8월에 트럼프가 이것을 금지하고 아니면 미국 정부에 매각하라 그랬거든요. 미국 기업에.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에서 2000년 9월에 부당하다. 근거가 없다. 스파이 앱이라는 근거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이미 연방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스파이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2020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는데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때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이른바 백도어가 있다 해서 맞죠. 정보를 빼간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요것도 사실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틱톡은 조금 독특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우리가 보통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맺고 팔로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저의 피드에 화면에 뜨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틱톡도 친구하고 팔로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틱톡에는 AI로 고도화돼서
한국에서는 추천이라고 뜨는데 네. 영어로는 For You 페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무런 친구가 없어도 아무런 팔로잉을 안 해도 거기서 제시를 해주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타다닥 빠른 속도로 하면은 제가 엄지손가락을 빨빨 넘기면서 저의 엄지손가락의 속도를 측정하면서 어허.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엄지손가락의 속도가 늦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빨라지는지를 측정해서 저의 취향을 분석해서 저에게 맞는 추천을 해주는 이 AI 기반한 인터레스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틱톡이 인기의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누구랑 친구를 맺었는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정보의 중요한 부분인 이 관계망 정보 자체가 틱톡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무작정적으로 개인정보가 많이 침해되었다. 자, 관계망 정보가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자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저의 전화번호를 빼가서 이 친구하고도 너 친구인데 한번 너 얘랑 팔로잉 하지 않을래? 얘랑 친구 관계 맺지 않을래? 이런 그렇죠. 추천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관계를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데이터가 꼭 페이스북에만 있는 게 인스타그램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전화번호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프라이버시 침해 논쟁이 있었던 건데 틱톡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틱톡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팔로잉 팔로워 프린시플 이 원칙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소셜 그래프라는 거에 의해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존재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기계와 강정수와의 관계 요 두 개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떡볶이 장면에서 많이 머무는 강정수 박사님이다 그러면 하면 떡볶이가 계속 추천되는 그러면 거죠. 당신은 지금 떡볶이가 땡긴다 네.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다른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처럼 이 회사들은 보면은 그 자기 국내에서는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홈런을 치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틱톡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게 바로 당신은 지금 떡볶이가 땡긴다 이것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서비스가 그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서구의 문화 이 서구의 문화에 중국 정서가 이렇게 침투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자인에서부터 UI, UX부터 네. 그리고 그러한 서구의 다양한 문화를 아시아 기업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는 진출하지만 북미나 유럽 진출이 대단히 어려운 점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 장벽을 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것을 뉴욕타임즈도 보도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AI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취향을 15초가 동안 유효하게 작용했어요. 자꾸 빨리빨리 짧으니까 넘기니까 네. 흔히 말하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AI를 연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금 보통 우리 해리포터에 보면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자로 사람들을 분류하잖아요. 뭐 그리핀도르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이거 좋아하는 여기, 너는 저거 좋아하는 저기 이런 식으로 계속 AI가 그 모자에다가 자꾸 사람들을 분류해주고 있는 겁니다. 취향들을. 근데 이 부분에 이 모자가 12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부분을 여기 어떤 사람을 절로 옮기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 AI가 소셜 서비스에 처음으로 강력한 기능으로 등장했던 것을 틱톡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모방하려고 하는 그래서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했죠. 이제는 소셜 서비스의 미래를 보려고 하거든 중국을 봐라. 중국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모방하려고 하는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도 많이 상한 거죠. 미국이 종주국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요 틱톡 이용하시는 연예인분들 덕분에 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게 틱톡이 만든 트렌드, 이른바 틱톡 현상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 요즘 많이 죽어가고 있지만 반딘 러블스라고 하는 오프라인 서점이 있죠. 네. 여기에는 북톡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북톡. 예, 그러니까 지금 북톡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보면 86억 뷰가 만들어집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네. 이 10대들이 책 안 읽는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들 뭐냐면 10대들 책 많이 읽는다. 왜? 북톡 현상을 보자. 그러니 그러니까 한 이용자가 이걸 읽으면서 울면서 한번 이 자기가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읽은 책이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나온 We Were Liar라고 우리는 거짓말쟁이였다는 책이었는데요. 네. 2014년에 출판되고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녀가 사실은 우연히 이걸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틱톡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입니다. 바로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롱테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2014년에 나왔던 책이 2021년 2월에 한 틱토커가 울면서
이것을 갖다가 리뷰하자 바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10대들의 독서는 지금 미국과 북미나 유럽은 틱톡이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시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틱톡이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틱톡 리뷰스라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36만 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대들이 쓰면서 워낙 틱톡이 만들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할 정도로 10대들에게 이 틱톡을 가지고 영상 찍는 것이 쉽다 보니 참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마신 물, 내가 먹은 지금 커피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끊임없이 10대들이 20대들이 올리다 보니 이 리뷰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이거 있고요.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이 음악입니다. 이번에 그 그래미상에서 여성 래퍼로는 처음으로 네. 그래미상을 받았던 이 메간 스텔리온. 이 메간 스텔리온이 세이비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음반사가 틱톡을 찾아간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무료로 풀어서 사람들이 립싱크하고 네. 댄스를 따라하게 할까. 그럼 틱톡의 AI들이 이걸 분석을 해줘서 요 소절을 올리자.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문이 어딘지를 알려주고 밈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쉬울 수 있는 리듬을 주게 되면 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 거죠. 와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음반사들이나 뭐 대표적으로 소니나 워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하고 같이 협업해서 노래를 출시하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대단히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2020년 작년 6월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시기에 한번 크게 유세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 40만 정도에서 100만이 결집할 수 있는 자기는 큰 체육관에서 유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미국의 K-팝 팬들이 틱톡을 이용해서 네. 우리 자 그 표 다 사자. 네. 그리고 노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한 30만 표가 팔렸는데 30만이 노쇼를 해버리니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의 유세장이 텅 빈 팽했죠. 유세장이 이것이 이제 K-팝의 위력이라고 한국엔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조직했던 곳도 틱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엄청나네요. 다양한 현상들에 지금 2020년, 21년에 있어서 문화적인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들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에게 있어서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대단히 위력적인 네트워크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짧다는 것도 한 가지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차트 역주행과 취향 저격과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의 소비 패턴까지 한 번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요즘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틱톡 안에서도 혹시 쇼핑할 수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틱톡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틱톡을 매개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책이 팔리거나 슈퍼마켓에서 특정 물건이 솔드아웃 되거나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정책 공간에서 일어났는데 틱톡에서는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도 그렇게 그럼 왜 우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우리 플랫폼 안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틱톡의 중국 서비스는 두어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이브 소셜 커머스를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쇼피파이라고 해서 앱 내 결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즉 틱톡 내에서 지금 인스타그램하고도 쇼피파이는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앱 내에서 구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마트하고 틱톡하고 라이브 소셜 커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몇 개의 장면들을 봤는데 예를 들면은 농부가 수박을 깨서 재밌는 밈을 만들어요. 네. 그럼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쇼 호스트가 나와서 좀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서민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것, 예를 들면은 일종의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던 이 물건 지금 팔려고 해 친구들아. 그러면은 팔려 나가기 시작하고 어렵게 줬던 감자, 어렵게 만든 옥수수 이거 농부들도 나옵니다. 농부들도 출연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라이브로 바로 거기에서 구매가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지금 커머스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 네. 유튜브도 일부 커머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소셜 미디어 앱들이 흔히 말하는 커머스를 갖다가 포괄시키는 경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동하고 있고 그 면에서 틱톡은 되게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죠. 세상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의 판매까지 틱톡이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커머스의 형태도 굉장히 축약적으로 잠식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AI 이거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나라도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투자도 하고 기업도 하고 요즘은 AI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뭐 그런 개발자들은 입도선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네이버도 뭐 개발자 8,000명 고용하겠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구론을 들썩들썩 하면서 나도 그러면 뭐 배워야 되나 하면서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장 돈이 되고 있는 쇼핑 영역이라든지 커머스 영역에서 이 어떤 물건을 추천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사는 과정에 다양한 갈등 요소를 줄일 것인가 부분에서 이런 AI라든지 기술적 요인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당장 돈이 들다 보니 기업들이 이쪽 부분에서 많은 AI 관련된 기술자들을 특히 커머스 부분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벌써 이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계속 미국과 중국의 냉전, 즉 AI 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됐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것은 우선은 중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너무나도 풍부하게 있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쟁이 부당 요소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프라이버시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틱톡 같은 경우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기억났는데요. 바로 홍콩시입니다. 홍콩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을 틱톡에서 인위적으로 걷어낸 적이 있어요. 그거를 다 소팅을 해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라든지 미국 대통령이 공격할 수 있는 유효한 지점을 줬던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무한한 연습 데이터들이 있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AI가 결과적으로 됩니다. 근데 그렇죠. 한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중국 대비, 미국 대비, 유럽 대비 또는 인도 대비 학습 데이터의 양이 대단히 적다라는 데 있는 거죠.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 제한돼 있다는 거 그리고 언어의 한계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규모성 AI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가 AI 기술 진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뛰어난 또 하나는 AI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AI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축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AI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임상이 많아야 되는데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임상 결과가 풍부하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의 취향을 저의 떡볶이 좋아하는 취향을 잘 알고 저의 그 다양한 취향들을 알게 되면 물건을 추천할 수 있고 구매를 추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같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정수 박사님이 딱 들어갔다. 이 형은 원래 체크무늬 남방을 좋아하는 형이야. 남방 말고 셔츠라고 할게요. 체크무늬 셔츠를 좋아하는 형이야 해서 세상의 모든 체크무늬 셔츠를 딱 나열을 해준다 그러면 박사님은 구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취향을 저격했던 것이 취향의 구체적인 형태인 지불의사와 연관된 취향을 만들어내면은 이 부분은 대단히 큰 힘을 갖게 되는 거고 한국도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쿠팡의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쿠팡의 추천 능력은 다른 서비스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쿠팡은 끊임없이 이제 아마존을 모방하는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를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20년, 2021년 들어서 이 AI 기술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AI 기술을 이용한 이커머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유익을 이용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 AI의 기술 경제적 가치들이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틱톡을 단순히 클라라나 수지의 립싱크 이런 걸로만 이해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틱톡이란 녀석 요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 좀 나와줬으면 싶은데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스터디할 주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최신 경제 트렌드 가운데서 하나만 콕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의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